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이번에는 AI 전문가 5명을 한자리에 가두었습니다. 거시경제학자, 시장 트레이더, 산업 애널리스트, 정책 지정학 전문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AI 5명에게 똑같은 자료를 던져주고 끝장 토론을 시켰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코스닥 시장에서 단 하루 만에 28%가 솟구친 어떤 종목.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끝났는가? 5 전문가는 2시간 동안 충돌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명백한 재평가 국면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1700%라는 숫자에 속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군가는 단 하루에 4천억 원이 불어난 시가총액을 보고 추격은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누군가는 7월에 모든 것이 결판난다고 단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명 중 누구도 무조건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끝났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토론의 전문을 압축해서 전해드립니다.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부터 짚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주반도체 주가는 단 하루 만에 28.35% 급등하면서 종가 75,6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2.6조 원, 코스닥 전체에서 60위 규모입니다. 직전 거래일 종가가 58,900원이었으니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천억 원 넘게 불어난 셈입니다. 폭등의 반가소에는 1분기 실적이었습니다. 매출 1,80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3% 증가, 영업이익 671억 원으로 1,714% 폭증, 순이익 781억 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37%입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1000%도 아니고 1700%. 이 숫자가 5 전문가의 첫 번째 충돌 지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5명의 AI 전문가가 어떻게 충돌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산업 애널리스트가 가장 강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영업이익률 37%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부문에 견줄만한 수준이다. 메모리 팹리스에서 이런 수익성은 이례적이다.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상승했고, 고부가 제품인 오지 사물인터넷 비중이 50.6%로 절반을 넘는다. 명백한 재평가 국면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곧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잠깐 1700%라는 숫자에 속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작년 1분기 실적이 워낙 낮아서 생긴 기저효과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성장률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기 절대 금액으로 671억 원이 사상 최대라는 사실에 무게를 두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종류의 폭발적 성장률은 다음 4분기에 걸쳐 50에서 80% 수준으로 수렴하는 게 메모리 업종의 일반 패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충돌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거시경제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 슈퍼사이클은 일시적 재고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겁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빅3가 HBM과 DDR5의 캐파를 몰빵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반도체가 다루는 LPDDR4X 같은 구형 D램은 빅3가 단계적으로 줄이는 중이다. 이건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서 1년에서 2년은 가격 결정력이 보장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시경제학자가 스스로 반대 시나리오도 던졌습니다. 2028년 삼성전자 평택 PO 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일부 라인이 구형 D램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 순간 지금의 가격 결정력은 즉시 붕괴된다. 당위는 우호적, 그러나 중장기 18개월 이상은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트레이더가 차트 얘기를 꺼냈습니다. 단일봉으로 28%가 솟구친 경우 통상 1주에서 2주 안에 평균 회귀 압력, 그러니까 당위 과열을 해소하는 조정이 따라붙는다. 추세 자체는 살아있되 75,000원대에서의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더가 결정적인 함정 하나를 더 짚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주의 멀티플 함정입니다. 메모리 종목은 실적이 정점에 도달할 때 주가 수익 비율이 오히려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시장이 다음 분기 이익이 곧 꺾일 것을 미리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PER이 낮다는 이유로 저평가라고 결론 짓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산업 애널리스트가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멀티플 함정 지적은 맞다. 그러나 제주반도체의 게임은 빅3 본진과의 경쟁이 아니다. 2티어, 3티어 사물인터넷과 자동차 부품 고객사를 공략하는 틈새 캐시카우 모델이다. 이 시장에서는 구조적 우위가 유지된다는 재반박이었습니다. 네 번째 변수는 정책 지정학 전문가의 몫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우려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대미 관세입니다. 제주반도체는 해외 매출 비중이 90%에 달합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미국 정보기술 관세 결정이 예정돼 있고 이 정책이 멀티플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중국 사물인터넷 수요입니다.
오지사물 인터넷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 스마트시티와 차량, 가전이라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직격탄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양면성을 가진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만 해협 긴장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면 한국 팹리스가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글로벌 정보기술 수요 자체가 위축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 비대칭이 큰 변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 전문가가 모두 한 목소리로 동의한 지점이 있습니다. 향후 방향을 가를 결정적 변곡점은 7월입니다. 7월에 발표될 2분기 실적, 그리고 같은 달 미국의 정보기술 관세 결정. 이 두 이벤트가 같은 시기에 겹칩니다.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트레이더가 가장 날카로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1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 허들이 단숨에 올라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기대에 못 미치면 갭 메우기와 함께 조정이 올 수 있다. 당위 최대 리스크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기대치 관리라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중장기 상승 트리거로 모두가 주목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LPDDR5X 인증 통과입니다. 제주반도체는 현재 삼성전자와 퀄컴의 차세대 메모리 인증을 막바지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이 통과되면 중장기 재평가의 결정적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점과 매출 임팩트는 회사의 공식 가이던스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5 전문가의 공통된 단서였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5명의 AI 전문가가 끝장 토론을 벌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진짜다. 제주반도체의 1분기 실적은 분기 사상 최대치로 구조적 개선이 확인됐다. 우호적 환경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5월 14일 단일봉 28% 급등으로 단기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7월 2분기 실적과 미국 관세 결정이 이 모든 흐름의 방향을 가를 변곡점이다. 그리고 LPDDR5X 인증 통과 여부가 중장기 재평가의 진짜 트리거다. 추격이냐, 관망이냐? 정답은 5 전문가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7월 2개의 이벤트가 답을 알려줄 겁니다. 오늘의 5분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